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방의회의 주요 이슈와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아마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도 있지만 부정적인 관심도 많은 것이 현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지방의회에 관련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미래 방향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대표자를 뽑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라고 간략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의회를 통하여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시장 약의회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생각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근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인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더불어서 지방의회까지를 합친 단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집행부 위주의 생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시장 약의회 구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했었던 결과라든지 조사 결과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지방의회에 관련된 불신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을 좀 개선해주는 역할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더 나아가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지방의회에서 많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방의회 위상을 높여야 된다. 이때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처해진 이 상태에서 그 수준에 맞도록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 결국 위상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방의회가 그 유사한 기관들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앙정부에는 국회라는 기관이 있겠죠.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는 같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또 주민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지위는 좀 많이 다르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좌해주는 인력과 제도, 기관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과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다 보면은 국회의원들은 인턴을 포함해서 총 9명의 보좌 인력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 인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시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훨씬 더 풍부한 분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국민들,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그 지역이나 국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집행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일을 더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국민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원 한 명이 모두 다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보좌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심층적인 분석과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방의회는 2명당 1명의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정책지원관도 2020년에 통과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는 이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두 개의 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방의회를 설득하여서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그렇게 정해진 대로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강시장 약의회 구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집행부가 상당히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예시로 들면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아직까지도 제한하고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지방의회 구성원, 우리 공무원들을 구성하는 그 권한을 사실은 지방의회가 스스로 원하는 인력 구성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원하는 인력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성권이 집행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과연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인 자치 입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자치 입법이라고 한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에서 수행돼야 되는 작은 범위의 법, 그것을 우린 조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치 입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성이 저마다 다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반영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에서는 이러한 조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치입법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률과 대통령령 이런 것들에서 정해진 범위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실 중앙 정책이 지방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역이 많이 발달을 하고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지역마다 특성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뜻이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 제정의 범위 때문에 만약에 그 범위, 법에서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례에서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 입법의 범위가 결국은 중앙정부의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 입법의 자율성이 떨어진다. 결국 우리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시나 도 같이 광역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생활 밀착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 범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조례로서 자율성이 상당히 억압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자치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지방의회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치 조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을 구성을 하고 공무원들을 뽑는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지방의회가 30년 동안 강하게 외쳤던 것도 이 자치조직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지방의회를 움직이는 사무기구가 있습니다. 이 사무기구 안에 공무원들이 있고 이러한 공무원들은 지방의회가 더 잘 운영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기구 안에는 조례를 검토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회의가 잘 운영되게 지원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혹은 뭐 예산이라든지 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러한 역할들이 더 잘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구의 설치라든지 그리고 그 기구 안에 있는 공무원들의 직급 그리고 정수까지도 이 어떠한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좀 긴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결국 말하면은 중앙의 대통령령인 이 규정으로 지방의회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와 직급이 모두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더 많은 공무원들을 뽑고 싶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한 그 정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뽑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더 문제인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관리하고 그 정원의 수를 정하는 이 역할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된 그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인사권 독립이 되었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임명장을 그동안은 집행부장이 주었다면은 공무원들의 임명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줄 수 있게 되었다까지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 등은 집행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사실 견제와 감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정원관리권에서 계속해서 지방의회보다는 집행부에 더 많은 공무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급수까지도 우리 이 규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석전문위원이라든지 과장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집행부 실국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급수가 훨씬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가 온전하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데 이 공무원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직급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광역의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은 서울은 1급이지만 그 외의 지역은 보통 다 2급이나 3급입니다. 대부분이 2급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 직급은 4급 수석전문위원회라든지 담당관, 과장급에 있습니다. 결국은 중간 계급인 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 중간 직급이 없다 보니까 지방의회에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공무원이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재 유입이 좀 어렵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되면서 과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잘 견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우리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불신 요인 중에 하나는 과연 지방의회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결국 그것이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성을 물론 지방의회 의원이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영역, 다양한 범위에 있어서 그 한 명의 지방의원이 모두 다 전문성을 갖기는 사실상 어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 내부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차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회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도적인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간의 전문성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러한 전문성의 격차는 결국 다시 돌아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정보 불균형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방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해당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집행부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지방의회는 그만큼의 정보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 결국 정보가 상호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을 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으로 귀결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수시로 집행부에게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는 있고 그러한 권한이 법에서 딱 명시는 되어 있으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로 인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잘 건네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지원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국회에 보좌진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처음으로 정책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인력이 있는데요.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 인력이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 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책지원관 제도는 그 운영과 관련돼서는 각 지방의회에서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거나 협의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먼저 도입이 됨으로써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고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정책지원관들이 보좌 인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정치적인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도 보좌를 받기를 원하지만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도와 현실의 수요가 맞지 않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더 잘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의회 의원이 입법과 관련된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조례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 등을 통하여서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표준조례안은 지역의 상황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예시된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받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잘 바꿔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자치 입법권이 그 중앙에서 정해진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배되지 않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자율성을 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치 입법이 한번 만들어지고 끝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혹은 언론들이 끊임없이 계속 평가하면서 이 조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혹은 잘 논의가 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는 다양한 법령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방비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율성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적당한 크기에 맞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서 수요가 어떠한 내용들이, 지역의 현안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치 조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율성 있고 포괄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조직 구성권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견제기관의 집행부와 비교하여서 지방의회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입법권과 조직권이 어떠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이 전문성이 내부적인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방의회 전문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의원과 더불어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인재가 지방의회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현안을 지방의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관련된 많은 관심과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혹은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지원관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정책지원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스템이 제도가 도입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좀 많은 학계라든지 현장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의 인재가 많이 지방의회에 유입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재를 통해서 지방의회 전문성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방의회 관련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략한 방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방의회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학계에서 이런 지방의회가 조금 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